한국사 편지, 원시 사회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한국사 편지는 우리 해솔이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우리의 역사 이야기야. 해솔이가 앞으로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도 해. 한국사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사든 세계사든 역사 공부를 잘하려면 많이 읽고 깊이 느끼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해. 역사책을 제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사람 이름이나 사건 연대를 달달 외우는 식으로 읽으면 별 소용이 없어. 왜냐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야. 엄마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 엄마는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해솔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기를 바랄 뿐이거든. 혼자 하기 힘들다면 친구들과 같이 토론해봐도 좋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볼까?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사람이 지구에 처음 나타난 때는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이라고 해. 어떤 학자는 500만 년 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700만 년 전이라고도 한단다. 이렇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건 원시 시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야. 400만 년 전이라면 상상이 잘 안 되는 옛날이지. 그렇지만 약 46억 살이나 되는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보렴. 사람의 탄생은 지구 역사에서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란다.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원숭이? 최초의 사람은 오늘날과는 달리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해 오늘날과 같은 생김새가 되었지. 최초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몇 번 넘어야 했어. 사람이 되는 첫걸음, 두 발로 서서 걷기. 첫 번째 고비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서서 걷게 된 것이었어. 사람의 먼 조상은 처음엔 다른 동물들처럼 네 발로 걸었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단다. 두 손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네 발보다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에너지를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해. 어느 설명이 맞든 간에 분명한 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데 네 발보다 두 발이 더 적당했다는 사실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이들에게는 맹수처럼 강한 발톱도 없고 새처럼 쓸모있는 날개도 없었어. 또 특별히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었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 별다른 강점도 없어 보이는 이들이 굶어 죽거나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뭔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두 발로 우뚝 서서 걷기는 아마도 그런 필요해서 생긴 변화일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어가는 결정적인 첫 걸음이었단다. 두 번째 고비, 불의 사용. 또 하나 중요한 고비는 불의 사용이었어. 불을 유익하게 쓸 줄 알면서부터 사람은 동물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지. 처음에는 불이 무섭기만 했을 거야. 깜깜한 밤중에 번쩍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과 우르르 쾅 하는 천둥이 얼마나 겁났겠니. 순식간에 번져오는 산불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주랭랑을 치기 바빴을 거야. 그런데 말야, 어느 날 무섭기만 했던 불이 따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무리 중에서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어떤 친구가 불이 붙은 나뭇가지를 조심스레 동굴로 가져왔을 거야.
추운 밤에 몸을 덮이려고 말이야. 불을 피워놓으면 다른 동물들은 불이 무서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 불이란 쓰기에 따라 참 괜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또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 불씨가 꺼졌을 때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냈지. 아, 그래. 그때껏 날로 먹던 고기를 불에 익혀 먹으면 기막히게 맛있다는 것도 알았단다. 소화도 더 잘 되고 말이야. 이건 불에 타 죽은 짐승의 고기를 우연히 먹어본 뒤로 깨달은 사실이었어. 그 뒤로 산불이 지나가고 나면 사냥을 나가곤 했지. 익은 고기를 찾으러 말이야.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과 유적에 따르면 사람이 불을 쓰게 된 건 약 40에서 50만 년 전부터라고 해. 그러니 사람은 지구에 처음 등장하여 약 350만 년 동안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냥한 고기를 날로 먹고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며 살았던 거야. 자유로워진 두 손. 세 번째 중요한 고비는 도구 만들기였어. 두 발로 서서 걷게 된 사람들은 자유로운 앞발, 아니 이젠 손이라고 해야겠구나.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썼어. 물론 원숭이도 도구를 쓸 줄 알아. 원숭이가 높은 데 있는 먹이를 따려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 본 적 있니? 하지만 원숭이는 목적에 맞게 도구를 만들지는 못한단다. 그런데 사람은 도구의 필요에 맞게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알았어. 사람들은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그대로 사용하거나 돌을 쓰임에 맞게 적당히 깨뜨려서 사용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게 되었지. 이렇게 돌로 도구를 만들던 시기를 석기시대라고 해. 초콜릿 말고. 석기시대는 크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먼저 구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볼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집은 동굴. 구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도구를 처음 만들어 쓰기 시작한 때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계속되었어. 사람들이 도구를 처음 만들어 쓴 건 약 250만 년 전이란다. 우리나라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 동굴과 평양 만달리, 상원 검은모루 동굴,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충청북도 단양의 금굴 등은 바로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대표적인 장소야. 몇십만 년 전 그들이 살았던 곳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다. 기분이 묘하지? 그런데 원시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을까? 먹는 거였대. 지금은 가게나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땐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을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했단다. 그들의 집은 동굴이었어. 아직 집 짓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연이 빚어놓은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살았어. 물론 몇백만 년에 걸쳐서 모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언제나 동굴에서 산 건 아니야. 물가나 언덕에서 살았던 경우도 있어. 그러나 대개는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집은 동굴이라고 하는 거란다. 몇 년 전에 해솔이도 충청북도 단양에 갔었지? 거기에 동굴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갔던 동굴은 산 중턱에 있고 입구가 꽤 컸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깊고 널찍하기까지 했지. 기억나니? 그런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면 주변 산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을 거야. 나무 열매, 풀, 땅속 뿌리, 실개천에 사는 가재 등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모아들였겠지. 이를 어려운 말로 채집, 캘채에 모을집, 캐서
모은다는 뜻의 채집이라고 해. 그렇다고 채집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 독버섯을 따거나 뱀한테 물리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그래서 경험이 많고 식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명이 함께 다니며 채집을 했단다. 식물만 먹었을까? 그건 아니래.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기도 했대. 그럼 맹수와 용감히 싸우는 전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맹수와 맞서 싸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무기도 별 볼 일이 없고 힘도 약했으니까. 그보다는 다른 동물들이 먹다 남은 시체를 사냥감으로 삼았을 거야. 혹시 실망했니? 그러나 차츰 화살 같은 무기를 만들어서 사냥을 하게 돼. 전에 박물관에 가서 본 돌 화살촉, 이런 것이 바로 사냥할 때 쓰던 거란다. 사냥해서 고기를 먹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어. 그만큼 사냥이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 평소에는 채집으로 모은 나무 열매 따위를 먹었지. 그래서 고기 먹는 날은 잔칫날이었을 거야. 특히 해솔이 같은 또래의 원시인 어린이들은 고기 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겠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평등한 저녁 식사. 동굴은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였어. 바쁜 하루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 어둑해지면 동굴에 모여 앉아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을 거야. 그리고 구해온 것을 다 같이 나눠 먹었어. 이건 내가 구해온 거니까 나 혼자 먹을래. 하지 않았어. 먹을 걸 구하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나눠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누군가는 굶어 죽게 되거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한 동굴에 사는 사람들 전체의 힘이 약해지게 되어서 그 무리 전체가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말아. 그래서 학자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 어느새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어른들은 동굴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겠지. 쏟아질 듯한 수많은 별이 박힌 하늘, 모양이 날마다 바뀌는 달.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자연과 훨씬 가까웠어. 자연과 가까운 마음은 예술을 낳는단다. 사람들은 동굴 벽이나 바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동물뼈에 멋진 조각을 새기기도 했어.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나 충청북도 제천 전말 동굴에서 나온 뼈에 새겨진 사람 얼굴은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어. 요번 사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새로 이사할 동굴이 더 컸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한 동굴에서 오래 살 수 없었거든. 동굴 근처에 있는 먹을 만한 것을 한동안 싹쓸이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지.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았단다. 그때도 가족이 있었을까? 엄마, 아빠, 해솔이 이렇게 살았을까?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단다. 지금과 같은 가족은 없었고 수십 명이 한데 모여 살면서 정해진 부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공동으로 길렀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때 역시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아? 해솔이도 한번 생각해 볼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잘 자.